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명표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본다면요, 꺾여버렸어요. 여기서 꺾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하락세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하락의 징조는 보인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여기서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간 올라가다가 빠지는 형태의 조정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올라가는 모습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추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기울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좀 더 가파른 형태로 떨어질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2800포인트 정도, 2900포인트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제 예상처럼 아마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2400까지는 그냥 논스톱으로 밀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만 명심하면 되겠죠. 일단 지금 금요일이다 보니 주말 동안에 헝다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헝다 그룹이 부도가 나냐 안 나냐, 파산 신청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주말에 악재로 터져 나온다면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 월요일이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 월요일까지 조금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주가 조금은 침체되거나 약간의 하락이 더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승세일지도 모르고 또는 하락으로 전환될지도 모르는 사이가 됐다라는 거죠. 다음 주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예감 들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이벤트, 중요한 변곡점을 바로 앞에 두고 뭔가 신규 매수를 과하게 한다든지, 또는 뭔가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린다던가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건 무조건 내려가는 거야 하고 다 팔아버린다거나 인버스 사야 돼 하고 인버스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인버스 사야 돼 하면서 약간 베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도박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베팅을 하고 싶다면 강원랜드 가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베팅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도박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은 도박이다,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7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주식은 보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려간다고 베팅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과하게 매도하거나 인버스를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또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100% 들어간다든지 현금 없어도 돼 하고 주식을 다 사버린다든지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지 지수랑 반대로 움직였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이날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이죠. 10월 6일 수요일에는 지수가 1.8% 정도 밀려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올라온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수가 1.8% 떨어졌지만 종목이 많이 올라왔다던가, 또는 10월 12일이죠. 화요일입니다. 이때도 1.8%가량 내려갔었는데 이날도 올라온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지수랑 조금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결국 괜찮은 기업일 수 있습니다. 지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명심하시면 좋겠고, 지수가 힘을 잃었을 때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섹터가 좀 있었어요. 제가 게임을 좀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게임 관련주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지수가 내려가든 뭘 하든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여러 번 강조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있는 헝다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도 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뉴스창을 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쉽게 지나갈 것 같은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죠. 거기다가 식량 문제, 식량이 지금 가뭄이라던가 우리나라는 한파 때문에 제대로 농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 밥상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인상인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부풀어 있다라는 것과 가계부채의 부담이 크다라는 건데, 건데요. 아니 우리나라 가계부채 절대적인 값으로는 작은 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적인 값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GDP 대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 대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한 끼 먹어가지고 되겠어? 두 끼는 먹어야지가 아니라 한 세 끼, 네 끼까지 먹는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루에 세 끼 정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세 끼 먹는 게 버거운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급변한 거기 때문에 신체적인 적응력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뭐 절대적인 총량이 늘었다 줄었다는 것보다는요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몸무게가 갑자기 한 달 만에 10kg, 20kg가 찐다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아무리 마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그렇게 몸무게가 불어난다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다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도 돼, 베팅해도 돼, 그냥 주식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나 강원랜드 가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도박 그만 좀 하세요. 베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휴마시스, H&B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한가 근접으로는요 종이 관련주인 뭐 신풍제지부터 해서 백신 관련주, 차백신 연구소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급등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또 우려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장 관련지가 또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역시나 코로나 이거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뭐 제지 관련주라든지 포장 관련주 이런 것들은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몰려있지 않나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골판지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제지 관련주인 한창제지부터 해서 대형 포장, 태림 포장, 뭐 신풍제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을 통해서 제가 태림 포장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올라가는 기업이니까 잡아놓기만 하면 됩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잘 가지고 계신지 조금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조일 알미늄부터 해서 EG 그리고 GSE, 장원테크는 아래쪽에서 빠졌지만 GI텍까지 급등했던 기업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거나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에서는 올라왔을 때 잘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조금은 물량을 덜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욕심낸다, 수익을 욕심내는 것보다는 현금을 빨리 만들어서 현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휴마시스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휴마시스는 진단키트 관련주죠. 그래서 진단키트를 1295억 원치의 규모의 항원 진단키트를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5,800억짜리이기 때문에 1,200억 규모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재무제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진단키트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는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는 계속 팔릴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휴마시스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오늘은 대장을 휴마시스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뒤로 수젠텍도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 시젠도 역시나 올라가려고 폼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저는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진단키트 관련주 들고 계신다. 그리고 진단키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랑은 상관없이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또는 앞으로도 계속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H&B 디자인입니다. 휴마시스 이야기 안 드렸네요. 요거는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상한가가 이어지고 뭐 다음날 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 풀리게 되면 매도하는 것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2만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상한가가 풀렸다 그러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H&B 디자인입니다. 뭐 상한가 가긴 했는데 갈만한 종목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떠나서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올 뭐 종목 상황 뭐 잡을 만한 종목은 아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수직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작용과 반작용처럼 떨어지고 바로 반등이 탁 나와버리는 충격요법이 생긴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반등이 나왔을 때 보통은 떨어진 거의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가량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그렇게 올라오려고 한다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횡보하면서 올라왔던 이런 어떤 기간을 좀 바닥에서 바닥을 잡는 시간을 좀 주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반등 나와버리게 되면은 10,000원까지 도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계셨던 분들은 뭐 요 위쪽에 들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본전이 아니더라도 10,000원 언저리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회사가 일단 주식수도 굉장히 없는 편에 속하고요. 뭔가 실적이 나올 만한 건덕지가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고 대주주도 그렇게 탄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별로 관심이 없는 대주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반등이 크게 나온다기보단 아무래도 품절주에 대한 메리트로 어떤 시세가 몰렸을 때 급등이 나오는 정도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나온다면 결국 18,000원까지는 올라오려면 품절주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요. 너무 우연을 노리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은 올라올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이 급등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 상한가에 신풍재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는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갈 것 같죠. 역시나 이제 우리가 골판지 가격이라든가 종이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 신풍재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신풍재지가 뭐 아주 좋은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골판지 쪽에서는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대로 이제 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은 한창재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태림 포장이라든지 대형 포장 이런 것들도 역시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요즘 시장 그렇죠.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가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실적이 없는 신풍재지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테마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테마주를 너무 좋아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매하시면서 좀 기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고 포장 관련주는 역시나 방금 언급해드렸던 내용 중에서 신풍재지 외에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 그런 종목에 좀 관심 가진다면은 역시 계속해서 수익을 좀 챙겨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신풍재지를 들고 계셨던 분들은 내가 포장재 쪽 또는 골판지 쪽에 관심은 있는데 신풍재지를 잘못 잡았다 하신다면 이번 상승을 통해서 탈출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다른 종목을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종목들이 좀 급등하고 있지만 역시나 시장은 강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렇다 만한 뭐 주도주가 없기 때문이죠. 그 점 명심하시면서 조심조심 매매하신다면 지금 시장만 잘 벗어나면 돼요. 이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갈 때는 마음 편히 지나가야 돼요. 왜 이런 길이 나왔는가? 이런 길을 오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길로 들어가선 안 됐어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왕 들어온 거 한번 이겨내보자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